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바야흐로 전세 사기와의 전쟁 나쁜 임대인 척결 시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전세 사기 등 민생 위협 범죄에 일벌백계로 대응하라 라며 경찰의 전담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세 사기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돌입했습니다. 전쟁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여전히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상적 재난에 가깝습니다. 새 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바로 보러 가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 전세 제도의 폐단이 우리 사회 일부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무자본 갭투기로 다세대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여 전세 보증금 수십억 원을 편취한 일당 78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 78명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다세대 주택 628채를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수해 임차인 37명의 전세 보증금 80억 원을 속여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무자본 갭투기란 임대차 계약과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는 건축주 등 건물 소유자에게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차려 김 씨와 공모해 신축 빌라 등 다세대 주택 총 628채를 모두 김 씨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계좌 내역을 분석해 이 과정에 참여한 전세 컨설팅 업체 관계자, 분양업자 등 76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매물 물색, 임차인 모집, 계약서 작성 등 역할을 분담해 전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분양 컨설팅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나눠 가졌습니다. 이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은 총 8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탓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컨설팅 수수료 등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해 전세 보증금을 부풀리고 이 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 부동산 로펌 소속 변호사는 갭투기로 무분별하게 집을 사들이는 사람들의 말로는 되게 비슷하다 라며 돌려막기를 반복하다 결국은 망해서 형사법정에 서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는 전세 사기 사건은 대부분 갭투기 형식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 없이 주택을 적게는 수십 채, 많게는 수백 채 이상을 쇼핑하듯이 무차별적으로 매수합니다.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후속 임차인 부재, 세제 개편에 따른 종부세 부담 등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되면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금 지급 신청을 하는 수순입니다. 갭투자 전세 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아파트를 대상으로도 일어나지만 이보다는 신축 빌라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서울경찰청이 수사 중인 이른바 빌라왕 사건, 경기 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빌라의 신사건이 대표적 예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수법 구조는 대체로 비슷하다 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축 빌라를 사들이면서 분양가보다 최소 10에서 20% 이상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는 이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임대인 등이 나눠 가지는 조건 아래 매매와 전세계약을 동시 진행합니다. 예컨대 2억 원짜리 빌라는 2억 2천만 원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2억 원은 빌라 건축주에게 주고 자신들은 2천만 원을 챙기는 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사, 컨설팅 업체, 공인중개사 등은 이 같은 거래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리베이트 취득이라는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을 분담,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는 구조 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기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전세대출금 사기였습니다. 금융기관이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전세대출 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임차인이 아닌 금융기관인 것이 특징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5일 기준 115건을 적발해 487명을 검거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액만 모두 419억 원에 이릅니다. 금융기관 상대 전세대출금 사기는 은행 등이 현장 실사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범죄입니다.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는 구조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범행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고 지적장애인이나 가출팸 등을 협박 또는 감금해 대출명의자로 활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상 고수익 알바를 약속받은 가짜 임차인들 경우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도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부산에서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은행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권 직원, 공인중개사 등으로 구성된 일당은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시행사가 보유한 미분양 임대건물을 넘겨받아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은 지적장애인과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을 모아 오피스텔 등지에서 합숙시키는 형태로 관리하면서 이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대출금 편취를 포함해 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7가지 유형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하고 단속을 전개 중입니다. 이달 1일 기준으로 총 399건에 대해 884명을 검거해 이 중 83명을 구속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378건, 1373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24일까지 계속됩니다. 세모녀 사기, 빌라왕, 빌라의 신사건 등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사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최근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사기 단속부터 수사, 처벌까지 형사 절차 전 과정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세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전세 사기 범죄에서 타인을 속이는 기망행위, 재산상 이익 편취, 고의성, 공모 여부 등을 토대로 임대인의 전세 사기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해왔습니다. 전세 사기 범행은 통상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 1항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일 범행에 따른 이득액이 5억 원을 넘기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인정돼 가중 처벌됩니다. 이득액이 5억에서 50억 원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 내에서 피고인의 형량을 정하는 데 쓰이는 양형 기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엔 범죄 전력 및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최지수 변호사는 집주인으로서 전세 사기범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변제 계획을 속이는 행위 등으로 보증금을 받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혐의로 기소된 집주인들은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등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뿐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합니다.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호단독은 2016에서 2019년 경기 광주시 일대 빌라 입주 희망자 110명을 상대로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모 부동산 임대회사 대표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9억 9,400만 원의 추징명령도 함께였습니다. 이 사건 재판에서 임대업체 대표는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가 없었다면 자금이 순환돼 전세 보증금 반환이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반환 대책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 한 점 등이 드러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피해자별로 사기 범행이 성립돼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인 일반 사기죄는 여러 사기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기 때문에 징역 15년이 이 사건 법정 최고형이 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각 1억 원 상당의 사실상 전 재산을 상실하거나 대출 채무를 부담해 현재까지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에 따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계약상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택 성질 및 보증금을 속여이면 계약을 맺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가담했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일 수원지검 형사1부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대량으로 사들여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 사회초년생들을 속여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무자본 갭 투자자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전세 계약을 대신 체결해준 가족들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와 더불어 사문서 위조 행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월세 계약서가 금융기관에 제출되고 공인중개사가 명의신탁한 다세대 주택을 임차인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일대 깡통주택을 대규모 대출 사기에 활용한 일당 역시 최근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당은 2018년 깡통주택인 빌라 원룸을 소액만 부담해 수십 채를 사들여 부동산 임대 사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깡통주택에 대한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해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주들을 속이고 돈을 빌리는데 성공한 차용인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기근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일당 총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업체 인수의 명의를 빌려준 아내를 비롯해 함께 일당 9명도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무자본 갭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들을 이용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범행을 저질렀다 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 그 피해 정도도 매우 크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빌라왕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고소하더라도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엔 공소권 없음 수사 및 형사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빌라왕은 바지 사장이며 이들을 부추긴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등 배후 세력이 따로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공범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친 배경입니다. 최 변호사는 사망한 빌라왕에게 여전히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속인 측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갖겠다 하면 사실상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공범들을 상대로 공동불법 행위에 대한 부진정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분담 비율을 따지지 않고 각자가 피해액 전액을 책임지고 배상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자들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99.99%다. 영원히 사회격리가 필요하다. 법정 최고 형량이 너무 약하다. 이건 강력한 처벌이 아님. 100명 넘게 집안을 다 박살 내놓고 인생 망가뜨렸는데 최고형이 15년, 9억 추징. 사기꾼들은 피해 금액 완벽하게 갚기 전까지는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해야 맞지 않냐? 사기치고 감방 다녀오고 부자 되어 있으니 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거지. 법이 틀렸으면 그걸 상식에 맞게 바꿔야지. 아무리 법이라도 상식을 벗어난 법이 법이냐? 쓰레기지. 가담한 자까지 50년형 내려라. 아예 뿌리의 DNA까지 뽑아버려라. 한국이 어쩌다가 사기꾼의 천국이 되었을까? 법원의 손방이 처벌과 국회의원들의 방임 때문일 듯. 왜? 사형을 시켜야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되길. 돈 빌려가고 안 갚는 사기꾼도 법정 최고형 구형해라. 어찌 나라가 범죄를 키우냐? 법이 범죄를 키운다. 우리나라는. 나쁜 임차인 처벌법도 꼭 필요하다. 전세 사기도 당한 사람에게는 살해당한 듯한 고통을 줍니다. 전세 사기꾼들도 사형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당한 사람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니까요.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